자 여러분, 최근 뉴스나 유퀴즈에서 이 가죽 잠바 입은 아저씨 자주 보셨죠? 작년 한국에 와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랑 치킨을 뜯더니 이번엔 네이버 이해진 회장에게 삼겹살을 얻어먹고 간 인물. 와, 세계적인 부자라더니 그냥 한국 음식 좋아하는 친근한 아저씨 아니요? 하고 넘기셨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샘 올트먼이 7조 달러를 구걸하게 만들고 일론 머스크가 밤잠 설쳐가며 칩 좀 달라고 매달리는 그야말로 전세계 모든 돈줄을 쥐고 흔드는 세계관 최강자,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왕입니다. 만약 누군가 동양인 꼬마가 미국 깡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벌이 되는 영화 시나리오를 써온다면 감독은 주인공 버프가 너무 심하다며 찢어버렸을 겁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젠슨 왕의 미친 일대기와 그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 지금 바로 제2의 AI 도서관에서 대만에서 태어나 9살 때 태국으로 이주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태국 정세가 불안해졌네. 아버지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들들아, 일단 미국으로 튀어라. 그렇게 젠슨왕은 형과 둘이서만 미국 켄터키주의 오나이다 침례학교로 보내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름만 보고 오, 침례교에서 운영하는 경건한 학교구나 하고 보내셨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미국 각지에서 사고치고 온 문제아들을 모아놓은 사실상 깽단 양성소였던 겁니다. 그야말로 일본어 한마디 못하는 꼬마가 혼자서 스질한 고교에 떨어진 꼴. 그렇게 9살이 된 젠슨왕이 맡은 보직은 무려 전교생의 화장실 변기 닦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친 형들의 협박과 인종차별을 견디며 변기를 닦아야 했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형들 숙제를 대신해주며 생존법을 익혔고, 오히려 누가 나를 괴롭히든 내 할 일은 완벽하게 해낸다는 지독한 완벽주의를 몸에 새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 멘탈 깡패 소녀는 공부까지 씹어먹으며 무려 16살에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인생을 바꾼 건 수학 공식이 아니라 싸구려 식당에서 먹던 해시브라운과 도박이었죠. 자, 테크 업계에서 성지순례용으로 쓰이는 레전드 짤 하나 보고 가시죠. 세계 시총 1위를 다투는 엔비디아 CEO의 경영난입니다. 밑바닥을 보면 뭐가 있죠? 테니스, 식당 식기세척기, 웨이터. 이거 합성 아닙니다. 젠슨왕은 대학생 시절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패밀리 레스토랑인 데니스에서 5년 동안 접시를 닦고 스테이크를 달랐습니다. 훗날 그는 말합니다. 내 소심한 성격을 고쳐주고 사람 대하는 법을 가르쳐준 건 스탠퍼드가 아니라 데니스였다고요. 물론 접시만 닦은 건 아닙니다. 오리곤 주립대를 거쳐 스탠퍼드에서 석사를 따는 동안 그는 당대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에서 실력을 샀습니다. 특히 창업 직전에 다녔던 LS 로직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여기서 젠슨왕은 칩 설계의 정수를 배웠고 안정적인 억대 연봉을 받는 잘나가는 엔지니어로 승승장구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적당히 안주했겠죠. 1993년 어느 날 30살 생일을 앞둔 젠슨왕은 선배 엔지니어였던 크리스 말라초스키, 커티스 프리엠과 함께 다시 그곳 데니스 식당으로 향합니다. 메뉴는 싼 값에 배 터지게 먹는 해시브라운과 커피. 하지만 대화 내용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2D 그래픽의 시대는 끝났어. 앞으로는 게임도 작업도 무조건 3D다. 우리가 그 판을 깔아보자.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 역사를 바꾼 데니스의 도움결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나무 아래서 결의했듯 이 세 명의 공돌이들은 기름 냄새 진동하는 식당 구석 자리에서 인생을 건 베팅을 시작한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우고 수중해진 돈은 단돈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만 원 정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야, 비디오 게임이나 잘 나오게 하는 카드를 누가 사냐? 하지만 젠슨왕의 눈엔 그게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인류의 연산 방식을 통째로 바꿀 GPU라는 신대륙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1993년 전 세계의 지능을 다시 렌더링할 괴물 기업 엔비디아가 탄생합니다. AI 도서관. 호기롭게 샷다를 올린 엔비디아. 하지만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당시 3D 그래픽을 만드는 방식에는 두 가지 파벌이 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삼각형 모양의 블록을 표준으로 밀고 있었는데 젠슨왕은 무슨 똥꼬집인지 사각형 블록 방식을 선택합니다. 결과는 처참한 왕따였습니다. 윈도우라는 거대한 생태계와 정반대길을 갔으니 엔비디아의 첫 칩 MV1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습니다. 회사는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파산 직전까지 몰립니다. 이때 젠슨왕의 앞에 한 줄기 빛이 내려옵니다. 바로 당시 게임계의 거물, 일본의 세가였습니다. 세가는 전설의 격투 게임 버추어 파이터를 PC로 옮기고 싶어했고 젠슨왕의 실력을 믿고 무려 7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개발 도중 젠슨왕은 깨닫습니다. 아, 이 사각형 방식은 답이 없다. 계속 만들면 우리도 망하고 세가도 망한다. 보통은 여기서 숨기거나 도망가겠죠. 하지만 젠슨왕은 세가의 이리마지리 회장을 찾아가 폭탄 발언을 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접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음엔 진짜 쩌는 거 만들 테니까 투자금은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말이야 방구야 싶겠지만 세가는 젠슨왕의 솔직함과 안목에 감동해 그냥 돈을 줍니다. 이 돈 덕분에 엔비디아는 파산을 면하고 전설의 칩 리바 128을 만들 시간을 벌게 됩니다. 여기서 세가는 엔비디아 주식을 약 500만 달러어치 가졌다가 나중에 1,500만 달러를 받고 팝니다. 3배의 수익. 당시엔 오, 투자 좀 했네 소리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지분을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 수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입니다. 지금쯤 세가가 닌텐도, 소니, 캡콤 다 인수하고 게임업계의 타노스가 됐을 겁니다. 자, 여튼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엔비디아의 뒷배가 되어준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젠슨왕은 칩을 팔기 위해 직접 용산 전자상가를 발로 뛰며 영업을 뛰었습니다. 용팔이가 아니라 황팔이 시절이었죠. 당시 대한민국은 전국의 PC방 사장님들이 레인보우 6, 디아블로2가 잘 돌아가는 카드 내놔라며 지포스를 개짝으로 사들였거든요. 훗날 젠슨왕은 공식 석상에서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에 PC방이 없었다면 오늘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것이다.
자, 세가의 원코인과 한국 PC방의 화력 지원으로 목숨줄을 붙잡은 엔비디아. 하지만 당시 시장엔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존엄이 있었습니다. 바로 3DFX 그리고 그들의 전설적인 브랜드 부두였습니다. 당시 게이머들에게 부두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종교였습니다. 부두 없으면 게임 왜 하냐는 소리가 당연하던 시절이었죠. 젠슨왕은 이 거대한 부두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케팅 역사에 남을 신의 한 수를 던집니다. 1999년 젠슨왕은 지포스 256을 들고 나오며 업계의 명함을 새로 팠습니다. 이건 이제부터 CPU가 아니라 GPU라고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AI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GPU라는 개념을 엔비디아가 이때 처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AI판의 기초가 되었죠. 쉽게 설명하면 CPU가 복잡한 수식을 푸는 천재 교수님 한 명이라면 GPU는 덧셈 뺄셈만 할 줄 아는 초등학생 1000명입니다. 게임 화면에 수백만 개의 점을 찍는 것도 단순 노가다고 AI가 수조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도 결국 단순 연산의 반복이거든요. 젠슨왕은 이 병렬 연산의 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젠슨왕의 진짜 무서운 점은 기술보다 속도였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들을 지옥까지 쥐어짜며 6개월마다 성능이 2배가 되는 신제품을 내놓겠다는 미친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경쟁사들이 1, 2년 주기로 쉴 때 엔비디아는 숨도 안 쉬고 신작을 쏟아낸 거죠. 결국 부두교의 3DFX는 이 속도전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해버렸고 젠슨왕은 자신들을 무시하던 이 거물을 인수하며 시장을 천통해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젠슨왕이 그래픽카드만 잘 팔고 만족했다면 지금쯤 인텔이나 AMD에 먹혔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인류의 지능을 장악한 AI 황제가 된 진짜 비결은 당시 모든 주주가 돈 낭비라고 비웃었던 쿠다라는 미친 도박에 10년을 헤딩을 했기 때문이죠. AI 도서관. 자, 시장을 평정한 젠슨왕은 2006년 또 한 번 사고를 칩니다. 아까 제가 GPU는 덧셈 뺄셈만 할 줄 아는 초등학생 1000명이라고 했죠. 젠슨왕이 갑자기 이 아이들에게 시언어 교과서를 던져준 겁니다. 얘들아, 이제 색칠 공부는 그만하고 나랑 수학이랑 물리 공부 좀 하자. 이게 바로 컴퓨터처럼 복잡한 계산도 할 수 있는 범용연산 GPU의 시작이자 오늘날 엔비디아 제국을 지탱하는 쿠다의 탄생입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기겁했습니다. 아니, 게임이나 잘 돌리면 됐지 왜 돈 들여 애들 수학을 가르치냐? 그게 돈이 되냐? 라며 비난을 쏟아냈죠. 실제로 쿠다 생태계를 만드는 10년 동안 엔비디아의 수익은 바닥을 쳤고 주가는 무려 80%나 폭락합니다. 당시 젠슨왕은 실리콘밸리의 미친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훗날 인류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가 오면 천재 교수님 한 명으로는 한계가 올 것이고 결국 수학 공부한 초등학생 1000명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사실을요. 그 10년의 존버가 빛을 발한 게 바로 2012년입니다. 인공지능학계에서 딥러닝이라는 괴물이 튀어나온 거죠. AI 연구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AI 연산이 알고 보니 수조번의 덧셈 뺄셈 도가다네? 이거 완전 엔비디아 애들 전공이잖아. 그때부터 전 세계 AI 연구진들은 엔비디아의 쿠다 위에서만 살기 시작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묶인 거대한 개미지옥이 완성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영화 같은 설정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 AMD의 CEO 리사수 누님 아시죠? 알고 보니 이 두 사람 오촌당숙과 조카 사이입니다. 인류의 지능을 책임지는 두 거대 기업의 수장이 한 집안 식구라니 이거 정말 주인공 버프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젠슨왕에게 리사수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젠슨왕이 한국만 오면 치킨 얻어먹고 삼겹살 결제하게 만드는 친근한 아저씨가 된다고 했죠. 바로 최근인 2026년 6월 5일 젠슨왕이 한국을 찾아 대기업 총수들과 그 유명한 삼겹살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때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지갑 대신 얼굴 인증으로 밥값을 결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이들이 삼겹살에 소주 마시며 친목도모만 하진 않았겠죠.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GPU라는 최고급 부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거기에 들어갈 HBM이라는 특급 밀가루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거든요. SK 하이닉스라는 확실한 공급처를 쥐고 있으면서도 삼성전자라는 또 다른 거물들을 저울에 올리며 경쟁을 시키는 것, 이게 바로 젠슨왕이 한국의 두 기업을 자기 제국의 양날개로 부리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회동 역시 본질은 차세대 HBM 수급과 AI 제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냉혹한 생존 동맹이었습니다. 한국산 HBM 수급이 꼬이면 엔비디아의 시총도 날아가는 상황이니까요. 가상화폐 채굴 광풍을 지나 이제는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파도의 정점에 올라선 엔비디아. 30년 전 데니스 식당에서 해시브라운을 먹던 3명의 공돌이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본인들의 존버가 인류의 문명을 통째로 뒤바꾸는 연산의 혁명이 될 줄은 말이죠. 결국 젠슨왕이 위대한 건 단순히 칩을 잘 만들어서가 아닐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길에서 10년이 넘는 암흑기를 견뎠고 그 외롭고 불안했던 실패의 기록들을 결국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증명해냈기 때문이죠. 그의 검은 가죽 잠바는 파산위기와 세상의 비웃음을 묵묵히 함께 견뎌낸 영광의 흉터인 셈입니다. 사실 젠슨왕이 엔비디아를 창업했을 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나이나 경력 상관없이 자기 판을 벌린 전설들이 정말 많잖아요. 30에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이조스, 44살에 월마트를 세운 샘 월튼, 52살에 맥도날드를 시작한 레이 크로까지
이 대단한 사람들도 처음 10당 구석 자리에 앉아있을 땐 우리처럼 참 막막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내 나이에 이게 진짜 될까? 하면서 말이죠. 제 채널을 함께 키워주고 계신 24,000명의 구독자 여러분, 가슴 한구석에 나도 내 인생의 판을 한번 멋지게 벌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우리에겐 시작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요? 젠슨왕이 GPU라는 지렛대로 세상을 들어올렸듯 우리 손에는 이제 AI라는 엄청난 무기가 쥐어졌으니까요. 이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 각자의 인생에서 두 번째 렌더링을 멋지게 시작해보는 겁니다. 시대의 파도를 함께 읽어주는 제2의 AI 도서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할 모든 도전과 가능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누르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